성공취업 엑스파일,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은입니다. 영화 킹스맨에서 남자 주인공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여러분은 매너 있는 사람인가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취준생이 알아야 할 매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네, 지금부터 비즈니스 매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볼 때 이 사소한 행동 하나로도 그 사람이 참 매너가 있다 혹은 매너가 없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사를 하더라도요.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또 달리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기업의 구성원들을 만나실 수도 있겠고요. 어떤 기업은 합숙 면접까지 같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 매너를 조금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실제로 신입사원 연수 과목에도 이 비즈니스 매너는 필수적인 과목인데요. 그래서 일주일간의 연수 기간 중에서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과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롯데케미칼이나 IS 동서 혹은 도로교통공단 이런 기관과 기업에서 비즈니스 매너 교육을 진행해 왔는데요. 이런 것처럼 조직에서도 이 비즈니스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서 좀 더 매너 있어 보이기 위해서 이 비즈니스 매너 교육을 필수적으로 진행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아직 입사하기 전인 시청자 여러분들이 더 많겠지만요. 여러분들의 면접 상황에서 혹은 합숙 면접에서 혹은 회식 자리에서 여러분들께서 지킬 수 있는 매너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 매너의 중요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매너라는 말이 있고요. 에티켓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말의 차이점 알고 계시나요? 매너라는 말, 그리고 에티켓이라는 말, 조금 비슷한 듯하지만 차이가 있거든요. 자, 우선 에티켓이라는 것은 강제성을 띠는 것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공중 화장실에 갔을 때요. 노크를 하지 않고 칸막이에 노크하지 않고 문을 확 열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안에 사람이 있는 경우에 서로가 당황하게 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노크를 하는 행위가 에티켓을 지키는 행위인데요. 이 노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크를 하는 행위는 강제성을 띠는 에티켓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노크를 한다라고 해도 똑똑똑 하고 노크를 하는 것과 쾅쾅쾅 하고 세게 노크를 하는 것과 차이가 있겠죠. 자, 똑똑똑 하면서 공손하게 이렇게 노크를 하는 행위, 이게 바로 매너 있는 노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티켓은 지켰지만 매너 없이 보일 수 있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네, 에티켓은 강제성을 띠는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규범 같은 것이라면 매너는 그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에티켓과 매너를 반드시 동시에 장착하시면 참 좋겠죠. 자, 그런데요, 비즈니스 매너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이 비즈니스 매너라는 말을 바꾸어서 비즈니스 에티켓으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왜냐면요, 이 비즈니스 매너는 지키고 안 지키고 강제성을 안 띈다기보다는 이 에티켓처럼 좀 지키지 않으면 크게 영향을 미치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직장 생활 내에서도 매너 없이 보이는 행동이 그 사람의 전체 이미지로 직결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조직 내외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속한 조직 내의 전체적인 이미지로도 직결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 중에 혹은 조직 내외에 미팅하는 상황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에 꼭 지켜야 하는 에티켓의 속성으로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 매너를 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행동이 그 조직 내의 이미지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그 조직 내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지키셔야 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히려 이 비즈니스 매너가 참 피곤합니다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히려 여러분이 여러분의 전문성과 신뢰성 그리고
유연성을 보여주실 수 있는 기회로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매너 사소한 부분부터 여러분이 챙겨보시면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미리 준비하신다면 어떨까요? 네, 여러분이 대인관계 경험이 참 풍부한 인재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예의가 있는 친구구나 라는 느낌을 주실 수도 있고요.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인재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취준생 여러분들도 이 비즈니스 매너의 하나하나 세밀한 부분들을 좀 챙겨가시면 훨씬 더 좋은 면접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의 면접 상황 한번 살펴볼까요? 보통은 면접 장소에 들어가시면 면접자와 면접관이 서로 마주보는 형태로 앉게 됩니다. 그 사이의 거리는 기업에 따라서도 다를 거고요. 몇 명이 들어오시는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면접 장소까지 가는 동안이 중요한데요. 보통은 바로 면접장으로 가지 않고 대기 장소를 통해서 가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들은 호텔 연회장이나 연수원을 대여해서 그 공채 과정을 진행하기도 하지만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 기업 내에서의 면접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실이나 혹은 강당이라든가 이런 장소들을 좀 공간을 마련해서 면접을 진행하겠죠. 자, 그 가는 길을 통해서 보다 보면 조직 구성원들을 많이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업무 공간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겠죠. 그래서 사무실과 연결되어 있거나 업무 공간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조직 구성원을 만났을 때 조금 더 좋은 첫인상을 보여주실 수 있는 준비를 해두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슬쩍슬쩍 스쳐나가는 그런 친구들을 보더라도 뒤에서 이제 면접이 끝나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 친구 굉장히 밝고 인사 잘하더라. 이런 평가들이 뒤에서 또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조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챙겨서 매너 있게 보여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이 인사를 할 때도요, 서 있는 자세부터 바로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자, 여러분이 평소에 그 자세가 습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인사를 하실 때에도 조금 구부정하게 인사를 하신다거나 혹은 한 다리로 짚고 서서 한쪽이 기울어진 자세로 삐딱하게 인사를 하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명확하게 서 있는 자세부터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벽 쪽으로 한번 붙어보시고요. 벽 쪽에 내 몸의 뒷부분이 딱 붙도록 한번 서보십시오. 서 있고요. 그 다음에 뒤통수까지 벽에 한번 붙여보세요. 자, 그 상태에서 턱이 약간 들려 있으실 겁니다. 자, 상대방이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턱을 살짝 내리셔서 응시해 주시는 편안한 고개를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 상태가 되셨다라고 하면 앞쪽으로 한 걸음 걸어 나오십시오. 네, 여러분 자세 어떤가요? 서 있는 자세가 편안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불편하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평소에 그렇게 곧게 편 자세로 서 있는 버릇을 들이지 않으셨기 때문에 갑자기 하려니까 좀 어색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서 있을 때에는 상체에 힘이 들어가나요? 네, 상체에 힘은 빼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소리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깨와 상체에 힘을 빼주시고 그 자세를 유지하셔서 하체와 발바닥 쪽으로 체중을 실어주세요. 자, 그 자세가 여러분이 가장 예쁜 자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자세를 만드셨다면 이번에는 손과 팔의 자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여러분 공수 자세를 많이 하실 거예요. 공수 자세를 하실 때 중요하신 부분은요. 너무 지나치게 손이 위로 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이렇게 좀 어색한 공수 자세보다는요. 배꼽 쪽으로 혹은 그 밑쪽으로 편안하게 내리는 공수 자세 유지해 주시고요. 그리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먹을 살짝 쥐어서 내리는 이런 자세, 차렷 자세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손과 팔이 어정쩡하게 이렇게 들려서 자세가 안 이쁜 것보다는 그 공수 자세나 혹은 차렷 자세 이렇게 유지하셔서 인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는 아이 컨택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인사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인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사를 하실 때 보통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하는데요. 얼굴 표정은 전혀 안녕하시냐라는 말을 하는 것 같지 않은 표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표정은 뒤에서 조금 더 살펴볼 텐데요. 밝은 표정으로 정말 안부를 묻는 진심을 담아서 인사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인사와 고개 인사인데요. 자, 말인사, 안녕하십니까? 라고 말로 하는 인사와 고개 인사죠. 고개를 숙이는 이런 인사는 각각 구분하셔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우리는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고개와 말이 같이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바닥에 두고 인사를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구분하셔서 아이 컨택 하시고 안녕하십니까? 하고 고개를 숙이신다던가 아니면 고개를 숙이고 일어나셔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신다거나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인사 상황 한번 살펴볼까요? 보통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가게 되면 안녕하십니까? 수험번호 256번 홍길동입니다. 하고 인사를 하시고 고개를 숙이실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 면접관에게 전체가 같이 인사를 할 수 있게 미리 대기 장소에서 안내를 해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때에도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고개와 말 인사 같이 가시는 것보다는 명확하게 하시고 안녕하십니까 하고 고개 인사를 같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인사의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학창시절에 배우셨을 겁니다. 목례, 그리고 보통례, 정중례 이렇게 3가지 인사가 있는데요. 자, 목례는 살짝 목만 숙이는 인사예요.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이 정도로 인사를 한다면 보통례는요. 일반적인 모든 상황에서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인사를 할 때 조금 더 굽혀서 안녕하십니까? 하고 조금 더 굽히는 인사입니다. 정중례는 어떤가요? 정중례는요. 사과를 해야 될 때 혹은 VIP를 모셔야 될 때 아주 정중해 보여야 하는 순간에 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하지는 않고요. 일반적인 인사는 보통례를 합니다. 정중례는 더 굽힙니다. 그래서 훨씬 더 굽혀서 하는 인사 하시면 되겠습니다. 각도로 보시면요. 여러분 목례는 15도, 보통례는 30도, 정중례는 45도 정도 굽힌다라고 하는데요. 이 각도를 잴 수가 없잖아요.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굽히는 정도를 여러분들이 차이를 두셔서 일반적인 인사, 보통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인사와 고개 인사까지 명확하게 하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면접장 들어가셔서도 인사하실 때 조금 더 여유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단 여러분 유의하셔야 될 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고 천천히 너무 느리게 하면요. 속도감이 떨어져서 더 인위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재치 있게 좀 속도감을 붙여서 안녕하십니까? 하고 바로 굽혀주시는 이런 속도감으로 인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사에 이어서 명함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명함을 주고받는 상황, 비즈니스 상황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혀두시면 신입사원으로 일을 하시게 되면서도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특히 여러분들이 중소기업의 면접을 간다거나 혹은 사장님이나 관리자, 임원들을 직접 만나게 되는 경우 어떤 기업에서는 더러 면접자들에게 그 사람 본인의 명함을 건네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소개를 해주시고 면접에 임하는 경우라든가 아니면 다 끝난 다음에 그 명함을 주고받는 여러분의 명함이 없기 때문에 그 관리자분들, 임원분들이 명함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준비되지 않은 채로 그냥 어영부영 손으로 이렇게 받는 것보다는 명함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그 자세도 익혀보시고 명함에 대한 팁도 좀 알아두시면 훨씬 더 공손하게 보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명함을 주고받을 때는요. 항상 상대방이 일어서서 주는 것이 기본이고요. 그리고 받을 때도 앉아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받습니다. 네, 면접장에 가셔서 그 직원분께서 명함을 주시게 되면 앉아서 주는 경우라도요. 여러분들은 정중하게 일어나셔서 꼭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명함을 받을 때도요. 아이 컨택으로 밝은 미소를 지으시고 받으시면 되겠고요. 간단하게 목례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고 받으실 때에는요. 왼손과 오른손 중에 어느 손으로 받아야 될까요? 네, 자, 두 손으로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명함을 주시게 되면 그 양 귀퉁이를 잡아서 이렇게 공손하게 받으시면 되고요. 꼭 한 손으로 이렇게 받지 않도록 유의해 주십시오. 혹은 한 손으로 받되 손을 받쳐서 이렇게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정중하게 받아주시고요. 명함을 받으신 다음에는요. 바로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명함을 보시고
간단한 스몰 토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명함에 적혀 있는 성함이나 직급에 대해서 아, 네, 누구누구 부장님 되시는군요 하고 뭔가 직함에 대해서 한번 읊어준다든지 혹은 네, 감사합니다라는 간략한 인사말이라도 꼭 덧붙이셔서 명함을 건네는 사람이 무안하지 않도록 정말 감사하다라는 느낌을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통은 주고 받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고 받기 때문에 상대방이 동시에 주는 경우에는 오른손으로 건네고 왼손으로 상대방 것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각각 주는 경우에는 아까처럼 두 손으로 건네고 두 손으로 받는 것이 기본적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이름이 내가 봤을 때 잘 보이게 받을 수 있는 게 중요한데요. 이게 건네는 사람이 중요하겠죠. 건네는 사람도 본인에게 본인 이름이 바로 보이지 않고 상대방에게 잘 보일 수 있는 방향으로 돌려서 이렇게 건네시는 게 훨씬 더 매너 있는 행동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함 주고 받으시는 것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몇 가지만 생각을 해보신다면 첫 번째, 명함을 아무 곳에나 보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직장 생활 하시면 가장 먼저 구비하셔야 될 것이 명함 지갑이에요. 혹은 명함 케이스를 갖고 다니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갑에서 그냥 꺼내주시는 것보다 명함만 따로 보관하는 명함 케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명함을 보관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명함을 받으셨더라도 바로 가방이나 지갑에 집어넣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케이스를 준비해 두었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케이스나 지갑 쪽으로 보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여러분 처음 만나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사람의 이름이나 직급이 좀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함을 받자마자 바로 넣어두는 것이 아니라 종종 미팅 시 회의실 책상 위에 올려두기도 하는데요. 그때는 수첩을 하나 마련하셔서 수첩에 끼우셔도 되고요. 아니면 테이블에 가지런히 이렇게 놓아두시면서 미팅 중간중간에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명함에는 메모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어떤 학생들은 할 수 없다라는 의견도 보여주셨는데요. 명함에는 메모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종종 그 명함에 만난 사람의 특성이라든지 그날 미팅의 간략한 내용, 꼭 기억해야 할 사항을 그 명함 위에 메모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점은요. 상대방이 보고 있는데 메모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이 따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메모하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보이는 앞에서 메모하거나 글씨를 쓰는 행위는 결례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일어나셔서 두 손으로 건네주시고요. 그리고 동시에 건넬 때에는 오른손으로 건네고 왼손으로 받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가끔 그 명함에 한자로 이름 적혀 있는 경우 있어요. 네, 직급이 높으시거나 세대가 좀 높은 경우에 한자만 적혀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한자를 못 읽고 자, 어떤 조남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지나치시기보다는요. 그 한자를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하고 상대방에게 정중하게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조남을 확인하시는 게 매너 있는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명함 체크까지 한번 해보셨고요. 자, 다음은 악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악수는요, 여러분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자, 유명 인사들, 정치인들, 그리고 대통령 이런 좀 직급이 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사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경우에는 악수를 많이 할 기회들이 있겠죠. 자, 우리나라에서도 비즈니스 상황에서 요즘 악수를 하는 모습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자, 이 악수는요, 예전에 수백 년 전에 그 잉글랜드에서 남자끼리 서로 우리 무기가 없다라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기 위해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악수는 서로 동등한 위치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제 각국의 문화에 맞춰서 이 악수가 비즈니스 상황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악수를 한번 보시겠어요? 어떤가요? 네,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아주 미소를 띄우면서 반가운 마음으로 악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수를 할 때에는 그림과 같이 서로 상대방과의 거리도 고려하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너무 가까우면 상대에게 부담을 줄 수 있기도 하고요. 너무 멀면 손을 너무 멀리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색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악수를 건넬 때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면서 반갑게 나누시는 게 좋습니다. 자, 김연아 선수도 각국의 어떤 여러 가지 업무로 또 많이 방문을 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과 악수를 나누는 일이 많습니다. 보통은 남자들이 서로 주고받는 악수부터 시작했다고 하지만 김연아 선수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악수를 많이 하는 여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김연아 선수도 아주 여유 있게 악수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수에 대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악수는요, 윗사람이 먼저 건넬까요? 아랫사람이 먼저 건넬까요? 자, 악수는 무조건 윗사람이 먼저 건네는 것이 맞습니다. 자, 악수는 상급자, 그리고 연상자, 그리고 결혼한 사람과 결혼하지 않은 사람, 기혼자, 미혼자를 두고 볼 때 기혼자가 먼저 건네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여성과 남성 중에서도 여성이 먼저 건네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티켓과 매너는 외국에서 건너온 문화들이 많기 때문에 이 여성을 조금 더 존중해주고 아껴주고 이런 문화들이 조금 더 발전해 있죠. 그래서 그렇게 건너오다 보니까 여성이 먼저 권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정서로 따져볼 때 비즈니스 상황에서 직급이 높은 남자 상사가 여성 하급자에게 격려 차원에서 악수를 건네는 모습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무조건 결례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문화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하시는 게 좋고요. 일반적으로는 여성이 먼저 권한다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오른손에 적당한 힘을 가지고 악수를 하시는 게 좋겠죠. 너무 살살 잡거나 너무 꽉 잡아버리면 상대가 불쾌감을 느껴서 좀 불편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항상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고 호의적인 태도로 악수를 건네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우리나라 정서상 좀 너무 굽혀서 상대의 손을 바라본다거나 고개를 푹 숙인 채로 악수를 건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고 미소를 지으시고요. 자, 너무 어려운 상대라든가 아니면 너무 상급자라든가 VIP들과 인사를 할 때 조금 눈을 바라보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시면요. 살짝 눈을 바라보시고 미소를 띄우신 다음에 그다음에 살짝 목례를 하는 정도의 액션을 취해 주시는 것도 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악수는 장갑을 항상 벗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맨손으로 악수를 하는 것이 매너거든요. 그래서 장갑은 끼지 않고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다만 여러분들 장갑을 끼고 악수를 해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자, 결혼식에서 드레스와 한 벌로 장갑을 꼈던 경우 신랑 신부들이 이렇게 장갑을 항상 벗고 악수를 청할 수는 없겠죠. 그럴 때에는 허용이 되고요. 그리고 장례식장에서도 상주가 끼고 있는 장갑 정도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 방문했을 때 꼭 장갑을 껴야만 하는 그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곳에서도 여러분들이 장갑을 끼고 악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악수를 장갑을 벗은 상태에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 땀이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면접 전에 혹은 비즈니스 상황에서 악수를 건넬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되기 때문에 손 컨디션도 잘 챙겨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손수건을 준비하셔서 항상 땀이 많거나 상대가 손을 잡았을 때 좀 청결한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손을 관리해 주시고요. 너무 추운 겨울에는 손이 많이 차가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미리 체크해 두시면 상대가 악수를 건넸을 때 반갑고 기분 좋게 악수를 받아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악수까지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네, 여러분의 호감 가는 첫인상을 위한 악수, 명함, 그리고 인사까지 살펴보셨는데요. 이 세 가지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고려하셔야 할 마지막 표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인사를 나눌 때 말로는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고 있지만 표정은 굳어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표정을 평소에 많이 풀어주시고 또 밝은 미소로 만들어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프랑스의 그 신경생리학자 뒤센이 연구를 통해서 진짜 웃음과 가짜 웃음을 구분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거울을 보시면서요. 손으로 입을 가리고 그 다음에 한번 웃어보세요.
자, 눈이 웃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손을 떼보시면 입은 웃고 있겠죠? 자, 그래서 눈이 웃고 있지 않은데 입만 웃고 있는 가짜 미소를 여러분이 많이 평소에 하실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뒷셈 미소라고 하는 진짜 웃음은요. 눈도 같이 웃으면서 입까지 같이 움직이는 진짜 미소를 말합니다. 여러분 면접 보시거나 혹은 인사하실 때 상대방 처음 만났을 때 이 뒷셈 미소를 보여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항상 여러분 거울 보시면서 손으로 입을 가리고 눈이 웃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입 모양만 어색하게 당기고 있지 않은지 체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평소에 얼굴 근육을 많이 사용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눈썹과 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점을 하나 찍어 보시고요. 그 점을 한번 쳐다보세요. 보실 때 내 눈꺼풀이 너무 밑으로 내려와서 반쯤 가리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면접을 볼 때에도 긴장이 많이 되기 때문에 또렷하게 무언가를 응시하기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대방의 눈을 쳐다본다라고 생각하고 명확하게 어디엔가 점을 한번 찍어보고 또렷한 눈빛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눈썹과 눈 근육을 많이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눈썹을 올렸다 내렸다 이런 훈련을 한번 반복해 주시고요. 눈썹을 올린 상태에서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러면 좀 당기는 느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눈 근육을 많이 풀어주시고요. 자, 두 번째로는 볼입니다. 자, 볼 부분의 근육, 이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도록 바람을 넣어서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근육을 좀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입술도 여러분 웃는 입술은 양쪽으로 많이 당겨지는 입술이죠. 자, 우리말의 모음 중에서 양쪽으로 당기면서 소리를 내는 모음이 뭐가 있죠? 네, 이와 같은 발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진 찍을 때 김치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개구리 뒷다리라고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 발음을 많이 만들어주시면서 거울 보시면서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에 5분 정도씩만 투자하셔서 얼굴을 많이 좀 풀어주시고요. 그 하루 동안 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겠죠. 그때 표정을 더 밝게 한번 유지해 보세요. 그러시면 훨씬 더 여러분의 인상이 바뀔 수가 있을 거고요. 면접에 가셔서도 긴장된 모습이 아니라 여유 있는 모습으로 임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한국 사람들은 상대방의 첫인상을 3초 만에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의 그 3초 동안에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실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겠죠? 자, 인사, 그리고 표정, 악수, 명함, 여러분들 4가지 기억하시면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